자, 이렇게 수익률 매매 복귀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중소형주들이 먼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실적 기대감과 투심이 회복되면서 코스닥은 1000스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괜찮은, 이 확실한 실적주를 선별하는 그런 방법,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네. 산업의 흐름 혹은 이제 이런 좀 글로벌적인 경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네. 충분히 우리가 실적주들 내년에 실적이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 경상수지에 좀 의존도가 높아요. 한마디로 그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 글로벌의 산업 흐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뭐 식품주들도 되게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사실상 되게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강국이잖아요. 네. 교육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겠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좋았겠죠. 그럼 내년에 유망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은 또 미디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미디어 교육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내년 유망 실적 업종으로는 미디어 교육 쪽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방금 그리고 미디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다 그 산업재들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다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산업재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 내년까지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소비재예요. 소비재. 전기 소비재입니다. 지금 이제 우선은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가 얼어붙을 줄 알았는데 네. 소비가 얼어붙질 않고 지금 오히려 오. 소비가 더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실행을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작년 생각해 보면 비투다 뭐다 많이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만큼이나 대출에 대해서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한마디로 그냥 딱 쉽게 이야기 드려서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해외여행 가겠어요? 뭐 가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국내에서 이런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전 글로벌 시장에 각국 모든 나라마다의 동일한 기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소비가 늘었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소비가 늘었어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소비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유망 업종으로는 경기 소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대면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네. 비대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금 비대면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단절이 많이 됐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풀었냐? 바로 온라인에서 푼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에서 풀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온라인 관련주들이 내년에는 조금 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플랫폼, 네. 이제 만남 플랫폼이라든가, 아, 예, 그렇겠네요. 뭐 이제 거리 위치 기반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소모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당연히 그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IT랑 유틸리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IT 쪽. 네. IT 쪽도 내년에 당연히 여전히 강세를 보일 업종입니다. 그럼 종목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요? 네, 종목이 네, 궁금하거든요. 업종은 이렇게 제가 좀 뽑아 드릴게요. 내년에 유망 업종, 실적 유망 업종은 미디어 교육, 그리고 산업재, 경기 소비재, 그 IT 유틸리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이렇게 좀 산업들을 좀 업종을 보시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내년에 유망한 종목들이 뭐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움직여 줄 거예요. 왜냐면은 강원랜드가 매출이 좀 줄긴 했어도요.
많이 줄지 않았어요?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음. 우리가 느끼기에는 확 줄었는데 그래서 도산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제 보자면요. 현재 자, 요게 이제 그 잠정 실적입니다. 올해 잠정 실적인데 네. 지금 2020년도에 셧다운이 딱 들어가고 나서 1조 5천억이던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이 셧다운제가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고 두 배 가까이, 2배 조금 덜 되게는 한 1년 만에 금방 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셧다운이 걸렸을 때 작년에 2020년도에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이 3분의 1 토막이 난 게 아직까지도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영업 규제가 조금 풀렸을 뿐인데 매출이 일부 거의 다 회복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 속도라고 한다면은 내년 2022년도에는 아마 이 2018년도에 갖고 있었던 1조 4천억, 2019년도에 갖고 있었던 1조 5천억의 매출을 뛰어넘을 거예요.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되면 네. 더 많이 찾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복 그렇겠네요.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막혀있던 이제 소비가 또 여기서 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이 종목들이 이제 뭐 OCI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요. OCI 매출을 좀 보시면요. 영업 이익을 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출은 매년 늘어요. OCI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그 3조 1천억, 그리고 19년도에 2조 6천억, 그리고 20년도에 2조인데 조금씩 줄다가 이제 21년도에 올해죠. 올해 이제 잠정 실적이 2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018년도 기준으로 다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매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영업 이익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업 이익이 한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다가요. 2018년도에는 영업 이익이 1,587억인데 네. 올해 잠정 영업 이익이 5,84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으로만 치면은요. 이 한 300% 이상 증가를 한 거고 지금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400% 이상이 됐어요. 이 종목이 뭐라고 하셨죠? OCI. OCI. 네. 이걸 눈여겨보고 있다. 요게 이제 2022년도에도 네. 이 실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네. 이 종목은 그 저기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현대제철도 좋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잠정 실적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1년도에 잠정 실적이요. 지금 영업 이익만 볼게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다가 요날 이제 2020년도에 잠깐 주춤했지만 그만큼 또 회복을 해줬고요. 영업 이익만 보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2조 2천억, 2조 3천억 가까이 됩니다. 네. 영업 이익이요. 그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1조 5천억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요. 1000% 이상이에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2000% 이상의 영업 이익 전환율이 됐고 2019년도 기준으로는요. 800% 이상의 그 영업 이익 흑자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현대제철이 지금 내년 2022년도까지도 이 실적을 유지를 하거나 혹은 더 나올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제철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확실한 좀 이제 실적주 관련을 이렇게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 좀 남았어요. 네, 아직 좀 남았어요. 네. 그러면 한 종목이 남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참 좋은 종목이에요. 네. 참 좋은 실적주가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OCI, 현대제철 그리고 강원랜드 세 종목을 확실한 좀 실적주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실적주가 남아있습니다. 그 실적주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내용 부분에다가 홍주원이라고 3글자를 입력 후에 전송을 주시면 우리가 실시간 참여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오늘 지금 방송에서 나간 종목들 실적주가 있지만 또 하나 더 좋은 실적주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나중에 살 걸, 이때 들어갈 걸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첫 번째 얘기를 끝내봤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 이 암호화폐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000선이 무너졌을 때 비트코인은 6개월 만에 7,700만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막 고물가 우려로 반등 모멘텀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미국 ETF 이 승인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올랐다면 또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관련주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대표적으로 네. 우리기술투자가 가장 우리기술 투자?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 종목이죠. 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오늘 또 시세도 잘 좋고요. 또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비덴트라는 종목이 또 이제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먼저 움직여주는 게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예요. 그래서 네. 그만큼이나 좀 관련이 깊은 이제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기술투자 좀 봐드릴까요? 네, 우리기술투자 유명하니까 한번 보죠. 네, 우리기술투자 지금 이제 차트를 켜놨는데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그래도 유의미한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횡보 시장을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는 이끌고 왔단 말이죠. 이 박스권을. 네.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는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한 26%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줍니다. 이 박스권이 약 한 4개월 정도의 박스권인데 4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뚫기가 쉬운 박스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뚫어줬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세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힘이 지금 강한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뚫어주고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는 이 흐름 자체는 우상향 차트가 맞습니다. 네, 우상향 차트가 맞고 앞으로도 조금 좋은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미 그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 ETF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을 때 네. 이미 선반영이 금요일 날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함께 동반이 되고 있는데 근데 다소 과거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의미한 거래량은 맞는데 아직까지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움직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은 제가 여기 박스를 딱 끄어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0년 10월부터 시작해서요. 2021년 3월까지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그 비트코인 열풍이었죠. 이때 뭐 엄청나게 올랐을 때니까 같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이 거래량이 사실 주봉 차트로 보면요. 딱 체감이 되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이 거래량을 보시면요. 여기까지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됐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 발생된 거는 조금 이제 애매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네.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이 넘어야 될 산이 아직까지 여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산 하나 그리고 또 넘어야 될 산 두 개. 첫 번째 산은 넘었어요. 이미 여기 박스권에서 넘었기 때문에 이건 넘었다 치고 이제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바로 뚫어주지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거래량으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다소 좀 조정이 향후 며칠간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00원대 혹은 한 9,000원대까지 최대 9,000원대까지는 조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10,000원에서 9,000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생각하시고 그때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TF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선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시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는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좋은데 네. 예, 지금 아직까지 반응이 안 온 비덴트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아직 반응 안 온 이 비덴트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8천만 원대 이 고가를 뚫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슈는 이렇게 두 가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까 전에 또 실적 관련해서 이 종목을 하나 주신다라고는 하셨잖아요. 혹시 힌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원유 쪽이죠. 네, 예, 원유 원유 쪽. 쪽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유기광 발광체 이제 LED 쪽도 네. 예, 아, 포함이 된. 네, 포함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네. 화학 쪽, 화학 쪽. 네, 화학 쪽. 이게 한 종목에 한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업종이라고 보면 좋은데, 근데 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좋겠지만 네. 전 종목이 다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도주를 보셔야 돼요. 아, 주도주. 예, 주도주를 좀 보셔야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럼 주도주를 주신다는 거죠? 그쵸. 주도주는 음. 충분히 드리죠. 네, 주도주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드리죠. 네. 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지금도 힌트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좀 아리송하시죠? 굉장히 좀 약간 넓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확실한 힌트는 노란톡 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고 바로 입장을 한번 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과 언제 사야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딘지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서 내 계좌도 좀 빨간불 만들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